안녕하세요. 조이풀 빌리지의 마중물 교육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인터넷 강좌를 이용해서 돈이 없어도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예습복습 인터넷 강좌 활용법을 통해서 100점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공부의 핵심인 공부가 잘 안 되는 원인인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어가 안 돼서입니다. 책을 읽어냈을 때 독해력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지 특별히 이해가 떨어져서 IQ가 떨어져서 공부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학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암기로 인해서 공부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국어를 잘 읽을 수 있게 훈련해주고 책 읽기가 즐겁게 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부를 못하는데 첫 번째, 일단 난독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독증은 머리에서 스파크가 3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던졌을 때 만약에 책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필통도 있고 가방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아이가 그걸 그림과 언어와 글자로 이렇게 같이 동시에 떠올려야 되는데 그 동시에 떠올리지 못하고 0점 몇 초 차이에 스파크가 나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만약에 어떤 것을 보고서 만약 가방을 바로 쓴다든가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쓸 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르게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수학을 다 풀고 결과가 만약에 7이 나왔다. 그러면 옮겼을 때 6으로 이렇게 답을 잘못 쓰는 이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집중을 안 해서 그런다고 애를 맨날 혼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도 난독증 때문에 내가 써놓고 다시 보면 내가 잘못 썼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난독증을 고쳐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혼내는 걸로 계속 하다 보면 얘는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애야 하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고 점점 더 공부를 멀리 하게 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아이들에 따라서 공부를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계속 주입식으로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 공부가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일단 글씨를 보고 이해하는데 난독증이 있는 아이도 있고 난청이 아니라 잘 듣지만 듣는 것을 잘못 옮기는 이런 소리 난독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국어, 책 읽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많은 교재들을 보면 처음에 글씨를 공부할 때 토가 이렇게 있고 토에다가 글씨를 바꿔가면서 계속 토끼, 토기장이 이렇게 글씨를 바꿔가면서 여러분 한글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공부법 때문에 자꾸 글씨 읽을 때 글자를 한 글자씩 읽게 되고 이렇게 한 단어씩 읽게 되는 나쁜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 일단 제일 첫 번째 초등부 어렸을 때는 이 국어 교과서라든가 또 교과서를 읽는 방법을 이렇게 문장에 이렇게 끊어읽기를 좀 체크해주고 몇 가지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봐서 이렇게 읽게 해주는 훈련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읽기가 안 되는데 다독을 시키는 것보다 끊어읽기만 잘 끊어주면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끊어읽기만 돼도 이해가 빨라지는데 이것을 다 단어를 찾아서 뜻을 이해하려고 공부법을 찾으려고 하면 공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처음에 글을 공부할 때 단어 위주로 공부하지 말고 일단 글쓰기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책 읽기로 공부 들어갔을 때는 특히
1학년까지는 어떻게 공부하다가 2학년부터는 좀 학교 교과서를 좀 갖고 오게 해서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는 게 아니라 끊어 읽기만, 정확히 의미 전달이 되게 끊어 읽기만 이렇게 문장에다가 해주고 아이가 처음엔 떠듬떠듬 읽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까지 한 번에 읽어보라고 해보십시오. 한 번에 읽어보라고. 몇 번 읽다 보면 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을 또 연습시키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작은 시간을 활용해서 너무 또 오래 하면 아이가 질립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공부는 질리게 해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기만 잘 습관시켜주고 계속 훈련시키다 보면 아이가 그래도 난독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치료법, 난독증을 치료하러 병원도 갈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한 번에 이렇게 한 단락씩 한꺼번에 보게 해서 문장을 읽어내게 하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여러 가지들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주로 학원을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고 또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영어 수학 이전에 초등부 때 가장 해야 될 거는 모국어를 얼마나 잘 끊어 읽느냐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국 거민정 교과서라고 있습니다. 한국 거민정 교과서, 한국 거민정 교과서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 아이들의 교과서를 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은 다. 그래서 그 교과서를 하나씩만 전과목을 다 사도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한 5, 6만 원이면 전과목 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한 권을 더 갖다 놓고 문제집을 많이 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공부법을 어렸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문제 풀기에 질리면 공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하는데 선행하지 말고 지금 하는 것을 완벽하게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한국 거민정 교과서 교과서를 하나 사가지고 교과서에 첫 번째 아이들과 같이 책을 펴고 첫 번째 이제 저학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은 스스로 끊어읽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끊어읽기만 이렇게 체크해주고 그걸 한 10분에서 20분 저학년들은 30분 내로 잘 읽게 했으면 칭찬해주고 떠듬떠듬 읽어도 혼내지 말고 자꾸 한 번에 이 끊어읽는 이 부분을 한 번에 단락을 보게 해서 한 번에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잘 되면 좀 더 긴 문장, 끊어낸 거에 두 문장을 한꺼번에 봐서 문장을 읽어낼 수 있게 하는 훈련을 자꾸 시켜주면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어제 했던 여기 위에를 클릭해 보시면 약간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줬으니까 어렸을 땐 이 작업을 하고 또 크면 그렇게 인터넷 강의를 이용해서 해도 여러분 학원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글씨를 읽어낸 그 글을 추론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문제풀이식으로 계속 학원을 보내서 아이를 질리게 만들지 말고 아이가 글을 재밌게 읽을 수 있게만 한다면 어떤 공부든지 여러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써봐서 아는데 여러분 책을 처음 볼 때, 교과서를 처음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 책의 제목입니다. 제목. 책을 집필하다 보면 첫 번째 제목을 고민을 참 많이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면 이 목차들의 제목을 발췌하는데 이 목차들의 제목이 이 글의 핵심들이 거의 많습니다. 때문에 이 글을 읽기 전에 목차를 먼저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목차를 읽고 그 다음에 그 소제목들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차와 소제목의 그 뼈대, 구조를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면 학습 목표 같은 게 있습니다. 아들하고 만약에 딸하고 수업을 하면 누구누구야 이거를 읽으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대. 이게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목적이래.
이렇게 목적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을 지어주게 되면 아이들이 그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읽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어떤 작은 글 하나를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아니 끊임없이 매일 하지 말고 가끔 하십시오. 가끔. 책 읽을 때마다 가끔. 일단 아무튼 질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그때부터는 고문입니다. 고문. 그러니까 이걸 같이 인도해주는 부모님이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제발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학원에 보내십시오. 우리 같은 학원 원장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국어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질리지 않게 책을 읽을 수 있게 추론해낼 수 있도록만 한다면 여러분의 아이는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읽기법으로 공부하는 아이와 암기법으로 공부하는 아이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끼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코끼리.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아무튼 상아도 이렇게 있고 귀가 이렇게 있고 코끼리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참 못 그리죠? 자, 이 코끼리를 갖다 놓고 어떤 아이는 코끼리 털부터, 코끼리 꼬리부터, 발톱부터 현미경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DNA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 꼬리 털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연구하고 계속 연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풀이로 그걸 어떻게 맞춘다고 계속 문제풀이 식으로 계속 세밀하게 연구하고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아이가 있고, 두 번째, 이 코끼리를 알고 싶어서 코끼리를 맨날 타고 놀고, 코끼리와 물놀이도 같이 하고, 꼬리도 만져 땡기고, 발도 이렇게 잡아서 코끼리 걸어갈 때 같이 가보기도 하고, 등도 타보고, 코끼리 먹이도 줘보고, 이렇게 열심히 노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코끼리에 대해서 누가 더 재미있게, 누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현미경으로 처음부터 문제풀이식으로 연구하고 찾는 아이는 아마 요 발밖에 연구 못하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코끼리까지 다 갑니까? 이 상아, 내부 모세혈관부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코끼리를 타고 노는 아이는 코끼리의 뼈 구조라든가 대충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고 코끼리 나와 너무 좋은 친구야 라고 알고 있는 이 친구는 코끼리를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제 조금씩 이거 구조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바라본 걸 외우라고 하면 그 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고 외우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이게 스트럭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는 잔해와 운해가 있는데 여러분 단순 작업, 잔해만 생각해서 단순 외우는 것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뇌가 밀어내고 외운다 하더라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질려서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문제풀이식입니다. 문제의 제목도 모르고 문제의 목차도 모르고 문제의 어떤 책의 내용의 구조도 모르는데 그냥 본문만 읽으면서 본문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줄쳐가면서. 그리고 본문도 모르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학생이 책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구조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러니 문제도 제대로 읽지 않고 문제 풀기 바쁩니다. 그리고 외운다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또 좋은 학원을 가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90% 문제풀이식만 합니다. 그 많은 아이를 앉혀놓고 어떻게 세밀하게 이거를 다 애들이 읽게 만들고 하게 만듭니까? 일단 문제 먼저 풀어놓고 틀린 거 다 알려주고 빨리 외우라 그러고 이런 식의 교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많이 풀었지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풀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이전에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고 구조를 만들어서
또 자꾸 읽고 여기 자꾸 노는 것이 자꾸 읽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전체적인 골격이 나타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씩 외워가면 또 그렇게 골격을 타고 노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하게 웬만한 것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밀한 거를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식의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읽기의 공부로 자꾸 전환을 해야 여러분 질리지 않고 고3 때까지, 아니 대학 때까지 가서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원하는 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암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IQ가 좋고 200이 넘는 분들은 암기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100에서 195에서 한 115 정도의 IQ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암기로 그 머리 IQ 좋은 사람들과 대해서 빨리 기억해내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시점을 통해서 여기서 충분히 빨리 가는 애들도 있지만 천천히 가도 어느 대학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이 같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 나쁘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급하게 외워서 잘 안 외워진다고 원망하지 말고 지난번에 인터넷 강의 예습복습하는 거를 하면서 여러분 가장 신경 쓸 것은 국어입니다. 국어 읽기법을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아마 전과목 올리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예습복습만 한다면 공부는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컨트롤이 안 돼서 혼자 자제력이 없을 때 내가 너무 핸드폰을 보고 기계에 너무 노예가 돼 있다. 그리고 내가 부모인데 이걸 내 자녀를 가르칠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수학 10권씩 풀고 문제지 여러 권씩 풀고 거기에 질리게 해서 그때 그 학년에 중학교 성적만 올려주는 그 학원은 고등학교 때 대책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포기합니다.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성적이 나오니까 고등학교 때도 벼락치기 하면 나올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포기하는 게 많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학도 여러분 계산이라고 생각하죠? 계산을 빼면 수학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독해 능력으로 어떤 단원의 공식들을 정의 내려진 그것을 내가 파악해서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절대로 암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만 한다면 공식의 4분의 3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파악한 것을 잘 요약 정리해서 자꾸 보고 또 봐서 수학책을 읽는 책으로 만들어야지만 여러분이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것보다 각 단원을 충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재밌게 알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개념 파악이 잘 된 과들은 과가 많이 섞여도 여러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를 외워서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사람들은 과가 넘어가고 과를 붙여놓으면 못합니다. 단순 대입으로 푸는 문제들만 풀 수 있지 붙여놓으면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붙여놓고 나온 문제들을 유형이랍시고 암기하는 그런 형태의 공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공식들을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게만 좀 공부한다면 응용 문제들은 내가 거의 8, 90%는 많이 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정확하기 때문에 얘가 장난질하는 거를 충분히 커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시고 주관식 문제도 이렇게 논술형으로 어떤 주제를 내면 외워서 써야 되고 임용고사도 그렇게
주관식으로 다 나오고 문제를 다 외워서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구조 파악을 통해서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를 하면서 진도를 나가고 또 했던 걸 자꾸 읽고 복습하다 보면 어떤 주제를 딱 얘기했을 때 나머지 내용들이 쭉 생각납니다. 기억법은요, 여러분, 계속 지식이 나타나는 지식들을 외우려고 잡고 있으면 못 외워집니다, 머리가. 읽고 버리고 구조를 자꾸 파악해 놓은 다음에 구조의 제목들을 기억해내면요, 제목이 나타날 때 내용들이 생각납니다. 제목이 나타나면 내용이 생각나고, 이렇게 자꾸 읽기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야 우리같이 머리 나쁜 보통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제대로 여러분이 공부는 못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 똑똑하신 분들은 열심히 외우십시오. 하지만 저같이 머리가 나쁘고 공부하기 힘든 분들은 읽기법을 잘해서 구조를 파악해서 읽기 시작하고 복습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에 설명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뇌가 기억을 오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기초가 되지 않고 영어 수학 배워도 사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수능 문제를 수능 영어 문제를 다 한글로 해석해서 한글로 문제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이 몇 점 맞을 것 같습니까? 한글이라고 100점 맞을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그것도 반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어 읽기가 안 되는 분들. 그 정도로 영어 지금 수능 문제 지문들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외국 사람들도 이 영어를 읽고 나서 영어 문제를 못 푼다고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발 공부하려고 막 떠있지 말고 여러분 교과서, 다른 것도 원치 않습니다. 교과서를 하나 더 사고 집에다 이렇게 비치해서 그 시간표를 보고 전날 한 번씩만 읽고 가고 또 그날 공부했던 거 집에 와서 한 번씩 읽고 끊임없이 또 반복하고 심심할 때마다 교과서를 꺼내서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읽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끊어읽기를 잘해서 한 번에 끊어읽기의 그 범위를 한눈으로 전체를 볼 수 있게, 그래서 빨리 읽을 수 있게, 빨리 읽고 정확하게 추론해낼 수 있게만 노력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과외가 있어도 가지 않고도 여러분 1등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학원과 그 다음에 그런 과외들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제가 얘기했던 이런 국어 읽기법을 하고 예습 복습을 하고 아까 인터넷 강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해결 못한 것을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치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면 공부 잘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해서 9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그 사람이 학원이 필요한 겁니다. 과외가 필요한 거고. 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학원 가도 소용없습니다. 학원도 필요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우러 학원 올 수는 있겠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의지가 안 돼서 저 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학원 오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90점, 한 95점 이상 맞을 수 있고 나머지 문제를 좀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학원 다니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여러분이 공부하러 이렇게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없이 그냥 학원 가면 뭘 해주겠지, 학교 가면 뭘 해주겠지 이렇게 가고 핸드폰만 보는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제발 학원비 좀 투자하지 말고 제발 부모님 돈 좀 함부로 갖다 길거리에다 학원에다가 뿌리는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지 않으면 제발 공부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공부를 안 한다고 커밍아웃을 하시고 여러분 직업군의 직업학교들을 찾아보시고 거기서 또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무료 강좌를 하고 학원을 하냐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내가 절제력이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서 그냥 주머니 손 넣고 억지로 와요.
이런 아이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원음 떼고 좋으니까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 학원에 와서 요청을 하고 선생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최소한 학원이나 학교를 다닐 거면 여러분의 노력 의지를 가지고 노력 의지를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것을 따라하고 노력할 때 그때 무슨 빛을 발하지 이거 없이 그냥 배우기만 하면 뭐가 될 것 같다. 제발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도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학원비를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냥 놀게 냅두십시오. 여러분 학원비 대면서 짜증나고 아이는 학원 갔다 오고 짜증나고 돈은 계속 들고 그러다가 결국 고3 때까지 싸우다가 결국 구등급으로 돈만 주는 학교 그냥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을 잘 돌아보고 한번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보고 아닌 사람들은 빨리 다른 직업, 학교라든가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을 강의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돈이 없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내가 IQ가 좀 낮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노력만 던져서 제가 이 두 개의 강좌대로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학교들 높은 학교, 뭐 낮은 학교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과 갈 수 있고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돈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죠? IQ가 90 이하, 뭐 80 이하 정도면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직업을 찾는 게 좋고요. 90 정도, 평균 아무리 나빠도 95, 90 정도는 됩니다. 80 이하 정도는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때는 정말 현실을 직시해서 다른 걸 찾아보는 게 좋고요. 90 이하는 웬만한 우리는 대한민국 한 90% 이상은 다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IQ가 90 이하만 되면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또 여러분 강좌를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제 방법이니까 여러분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맞다면 하시고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응원을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강좌를 올립니다. 여러분 미래를 개척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